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돈 대표입니다.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꾸 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공매도에서만 찾고 있는데, 공매도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요, 파두라는 기업이 폭락했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시가총액 절반이 날아가는, 그것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을 기록하던 종목이 순식간에 거의 7천억이 이제 증발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파두라는 종목은요, 데이터 센터 향입니다. AI 할 때도 필요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SSD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드디스크죠. 근데 우리 컴퓨터 보시면 요즘에 이제 예전에 하드드라이브 쓰던 것을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SSD를 쓰고 있듯이 데이터 센터에도 이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서 SSD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를 좀 효율성 있게 만들어주는 컨트롤러, 즉 펜리스 기업이에요.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자, 근데 이 SSD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상장하면서 시가총액이 근 2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여기 매출 한번 해보세요. 매출액이 8억이었던 게 갑자기 50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작년에 매출액이 560억까지 올라갑니다. 매출액이 10배씩 뛴 거죠. 문제가 뭐냐, 이 상장시킬 때요, 이 기업체들, 신규 상장주들은 몸값을 높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관사도 돈을 벌고 또 투자한 사람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신규주들이 매출이라는 것을,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상장 전에 다 땡겨서 그냥 매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폭증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장할 때 엄청난 가치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래 걸 받아놨으니, 자, 상장하고 나서요, 2분기하고 3분기의 매출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뻥튀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왜 파두가 이렇게 됐느냐, 이 패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2005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 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기업만 무려 150개가 넘어갑니다. 기술 혁신성,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이런 걸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10억 또는 시가총액이 90억 이상이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걸 더 완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까지 신설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그리고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되면, 그리고 중견기업들, 좀 대기업들이 출자를 해도 50% 미만이면 신속 심사 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일 걸리던 거를 30일 내로 단축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이런 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상장시키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거래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의 안전이라던가 생각은 아예 없고, 이런 있는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주관사 책임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관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제 뭐 실패를 했을 때, 2년 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6개월 내에 뭐 풋백 옵션을 부과한다거나, 그리고 보호 예수 기간을 뭐 6개월 정도로 늘린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정말 투명하고 면밀한 방법으로 상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기술 특례라는 것이 그냥 막 상장시키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 주관사가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 예기평이 있습니다. 예비 기술 평가, 그리고 본 기술 평가. 자, 그러면서 상장 예심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나이스 신용평가,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요, 2군데 이상에서 A 등급을 받거나 또는
BBB 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술력은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 주관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기술 특례라는 것을 통해서 상장시킨 기업들이 주가가 대폭락하는, 자, 이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연도별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을 보게 되면 특례 상장이 대략 한 30%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특례 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 상장이 있고요. 성장 특례 상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상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자라고 하더라도, 적자, 연속 적자고 이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 상장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력을요,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셀리버리라는 기업, 그리고 최근에 파두라는 이런 사태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신라젠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것은 공매도 금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 특례 상장부터 정말 강화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헬릭스미스, 바이오니아, 많죠. 제넥신, 그리고 앞타바이오, 네고캠바이오, 그리고 유바이로직스, 엔지캠 생명과학 많아요. 뭐 셀리브리, 에클론, 뭐 대부분이 바이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성이 있다면 그냥 주간사의 증거사가 되겠죠. 추천만 있어도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여기에는 뭐 과거에 카페24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알맥이라는 2차전지 쪽도 있었고요. 리메드, 뭐 캔코 아이로스펫, 이런 제주맥주 이런 기업들까지 여기에 편입돼서 상장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특례 상장도 있어요. 뭐 이름만 다르지 적자 기업들을 쉽게 상장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자꾸 정체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금리에서 돈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장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 상장 기업들은 상장과 함께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를 하실 때 제가 그 주의사항들을 올려놨으니까요, 꼭 함부로 신규 상장을 매매하지 마시고 꼭 이 영상 보시고요, 추천 영상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신규 상장주들은 그런 시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요즘에 이제 파두라는 그 종목을 보면서 우려했던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왜 파두라는 업체가 시가총액이 2조가 되느냐.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사단이 실제로 되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개인적인 푸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마이TV의 한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